네, 반갑습니다. 대윤교당 대장인 이상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법사님들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국장님께서 감상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모 없이 해도 되나 생각을 했는데 어제 밴드에 올라온 걸 보니까 아이쿠 네, 본문 말씀 듣기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를 조금 했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금 이 자리를 보면 대연지구 우리 교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교사의 활동을 제가 한 40여 년을 했기 때문에 교사의 회원분들도 또 좀 계시고 저희 교당에 계시고 그렇기는 하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저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좀 말씀을 드려야 제 말씀을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와의 인연의 시작을 조금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원기 61년도입니다. 제 발로 심화산 교당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학생회를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당시 심화산 교당에서 같이 활동했던 친구가 지금 원음 합창단에 있습니다. 네, 근래에 만났습니다. 저도 사실은 부산에 와 있으면서도 그 친구가 여기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3년여 전에 우연히 친구를 통해서 수소문을 했더니 그래서 반갑게 만났고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부산으로 왔는데 또 원불교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제 발로 찾아간 곳이 63년도 대연교당이었습니다. 대연교당 청년회를 명절 대제점에 찾아갔습니다. 그때에 초대 교무님이신 명타원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누가 권하기도 전에 제 발로 찾아다녔다는 것은 아마 이 전생의 인연이 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대연교당의 청년회를 다니면서 또 교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67년도에 대연교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당시 신혼여행을 보통 제주도를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또 어디를 갔나 하면 원평을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에 대산종 목사님께서 원평 교당에 정량 중이시라고 거기를 이제 갔다 왔으면 해서 기차 타고 택시 타고 그 시골 마을에 비 오는 날 찾아갔더니 대산 상사님께서 그 당시에는 종법사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거기에 잘 수 없어서 다시 택시 타고 나왔습니다. 얼굴만 뵙고. 그래서 신혼여행을 그렇게 다녀오고서 그때부터 저 63년부터 지금까지 한 45년여를 제가 대연교당에 적을 두고 집도 대연동을 벗어나지 않고 그 주변에서 살면서 꾸준히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참 집념이 대단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사실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원불교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로 그냥 그렇게 쭉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회 활동을 한 40여 년을 했고 그 다음에 교당에서 한 45년여를 거의 부패를 빠지지 않고 그냥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제 가족이 친정시대 모두 이런 가족입니다. 물론 친정은 제가 들어서 이런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부모님, 형제들 다 입교시켜서 열심히 다니지는 않지만 어쨌든 교도시고 이제 오빠가 요새 대교당에 열심히 나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뉴저지 교당에도 교도회장 하신 오빠도 계시고 그 다음에 더 좀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선타원 백선균 시어머님이세요. 이분이 대연교당 창립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장남이신 철산 유수명님이 부회장을 오랫동안 하시고 대연교당의 창립주이시고 그런 인연으로 해서 제가 뭐 우유곡절이 있기도 했지만 원불교를 떠나지 않고 즐겁게 감사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청년연합회 활동도 했고요. 교당 청년회에서도 임문도 했고
그 다음에 뭐 교당에서 이런저런 분과장, 단장, 중앙, 그리고 부회장을 거쳐서 지금은 회장이 되었습니다. 3년여 되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한 1년쯤 되었나 했는데 벌써 보니까 3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3년이 코로나와 함께 한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가족으로서 좋았던 점도 많고 감사할 일도 많고, 네, 제일 좋은 것은 마음이 통하니까 모두가 화목하다는 겁니다. 시댁에는 친정이든 모두가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에 네, 매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40여 년을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한 지가 한 2년쯤 됩니다. 40여 년을 하고 2년여를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 40여 년의 교직 생활 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원불교의 혜택을 제가 굉장히 많이 누리고 살았습니다. 크게 주변 인연들과 모나지 않고 학교에서 인정받고 학부모들로부터 그래도 인정받고 항상 감사한 말을 전해 듣고 아이들과도 무난하게, 사실 학교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원불교라는 교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지낼 수 있지 않았나 싶고, 명예로운 퇴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원불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도 내가 그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남편이 한 10여 년 전에 네, 열반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병마가 와서 나을 줄 알았는데 2년여 투병 끝에 결국은 헤어졌는데, 그때도 사실은 50대 여성이 청천벽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원불교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잘 헤어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하면서 그렇게 잘 보내는 줬는데, 사실은 교구청을 제가 발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남편의 그림자가 너무 많아요, 교구청에. 그래서 한 5년여는 교구청에 못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한 10여 년이 흐르고 보니 이제 편하게 와지고 또 이렇게 단상에 서서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고 그런 위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생활을 말씀드려보면, 이제 공부담이라고 하시니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분의 연락을 받았는데, 네, 어떻게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매일, 기도, 선, 일기, 경전, 사경, 그리고 운동, 그리고 저희 교당에 부교무님 지금 안 계시는 상황이라 제가 거의 부모님 역할을 해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교당을 갑니다. 오늘도 이제 여기 와야 되는데 또 제가 있어서 꽃이 필요한데 꽃을 사가지 와야 된다고 하셔서 가까이서 살려고 하니까 또 비싸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이 옷 복장 그대로 갔다가 집에 갔다 올 시간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복장 그대로 해서 꽃시장 가서 꽃을 사서 교당에 들러드리고 차는 교당에 두고 네, 대중교통에서 네, 교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원불교다운 생활을 지금 오롯이 하고 있는 것에 사실은 굉장히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있어도 걱정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걱정이 안 되냐, 걱정 좀 해달라고, 나도 좀 보살펴달라고 내가 주변 친구들한테, 동기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몰라, 니는 보면, 얼굴을 보면 굉장히 편안해 보인다. 그리고 혼자인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네 걱정은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 원불교의 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사실은 저희 교단이 지금 340여 평의 부지를 가지고 거기에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거든요. 지하철로부터도 별로 그렇게 멀지 않고 주변 상권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멋진 원불교 상경의 어떤 건물을 올리고 싶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꾸준히 염원을 하고 청사진을 그리고 비전을 제시를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제가 지금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교도님들도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이 지금 새로운 건물을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리에 계신 법사님 그리고 이제 경산 상사님 기운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일 기도를 한 번을 마치고 두 번째 천일 기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이 321일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도님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우리 교당 신축을 위해서 지금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법문 사경을 하면서 저는 약간 디지털 세대라기보다는 아날로그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에 있다 보니까 디지털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나는 아날로그 세대야. 그러고서는 사경도 손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펜으로.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사경을 하면서 제가 요금품 이제 끝부분입니다. 그 다음 실지품을 이제 할 텐데 요금품 40장 말씀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대종신의 말씀에 대중 가운데 처하여 비록 특별한 선과 특별한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오래 평범을 지키면서 꾸준한 공을 쌓는 사람은 특별한 인물이니 그가 도리어 큰 성공을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이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특별히 기술도 없고 특별히 선을 행하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도 평범하게 이 45년여를 한 교당에서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교당이 새로 멋진 건물로 지어질 수 있는 그 성공이 바로 보여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제 그 용품을 쓰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당에 45년을 청년회부터 다녔으니 우리 일반 교도님들 물론 이제 원로아씨가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보실 때 제가 얼마나 어리게 보이겠습니까? 20대 철없던 그 시절에 청년회원으로 설랑거리고 다니던 사람이 회장이 또 되었으니 좀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항상 어리게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환갑을 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회장이 될 때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어려 보이지만 저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의 눈에는 항상 제가 청년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당 교도님들은 모두가 잘 협력을 해주시고 계시고 특히 우리 회장단은 제 말에 100% 공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더욱 고맙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희 대연교단이 멋진 건물을 지어서 그 대연동에 원불교의 상징 건물이 우뚝 하나 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